그래, 다 싫어. 세상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우리를 이해 못해. 근데 대체 왜 우리가 죄인처럼 살아야 돼? 그럼 너도 포기할 거야? 결국 다 버리고 도망칠 거냐고. 너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약한 게 아니라 지친 거야.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내가 얼마나 버텨야 해? 사람들한테 미친 듯이 욕먹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이러는 건 내가 너 자신을 버리는 거잖아. 그럼 뭐 어쩌라고?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왜 우리한테만 이딴 일이 생기냐고. 평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평범하지 않으면 안 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맞다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서연아, 난 그냥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 그럼 난 혼자 싸워야 해?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우리 관계를 공개한 지 일주일째 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숨이 막혔다. 집에서 마주하는 부모님의 눈빛은 하루하루 더 차가워졌다. 처음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엄마도 이제는 나를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어졌고 저녁 식사 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어색해졌다. 밥 한 숟갈을 뜨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한 식탁 위에서 나는 숨을 죽이고 밥을 삼켰다. 학교에서는 별일 없지? 엄마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굳이 솔직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 별일 없어.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가족들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였다. 학교에 가는 길이 이렇게 긴장되는 건 처음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평소처럼 등교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 진짜야? 저 둘이 사귄다고? 말도 안 돼. 그냥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겠지. 징그럽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비웃음과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일부러 부딪히고 가는 사람들까지,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매일 반복되다 보니 너무 지쳤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다. 예전엔 점심시간마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이제는 나를 피해 다녔다. 내가 다가가면 어색하게 웃고 대충 대화를 끝내려 했다. 아니,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 은우 왔다. 조용히 해. 우리까지 이상한 애들 취급받기 싫어. 내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내 귀에 꽂혔을 때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그런 날이면 나는 점심시간에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다.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근데 서연이은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 또 여기 있었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 서서 도시락을 열었다. 너도 알잖아. 계속 이렇게 숨어 있을 순 없어. 알아. 근데 좀 힘들어. 솔직한 마음이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 괜찮은 척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 자체가 힘겨웠다. 서연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내 손을 그녀가 천천히 감쌌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우리는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관계가 알려지고 나서 모든 게 변해버렸다. 가족, 친구, 학교, 어느 하나 편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이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우리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내 손을 놓지 않는 한 나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였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2023년 12월 서울. 나는 그날 저녁도 여느 때처럼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불편했다. 밥을 씹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적막한 식탁에서 나는 최대한 조용히 밥을 삼키며 눈치를 봤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은우, 잠깐 방으로 들어와 볼래?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른 게 언제였더라? 아마 우리가 처음 이 문제로 부딪혔을 때였을 거다. 그날 이후 엄마는 나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니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우,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나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바라봤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엄마랑 아빠가 요즘 계속 얘기했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상황이 낯설어.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엄마는 손가락을 깍지기고 꼭 쥔 채로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내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나는 목이 콱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여전히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다. 엄마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못하겠어. 아직은 어려워. 나는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내가 우리 딸이란 건 변하지 않아. 엄마는 널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동안 나는 가족에게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너무 크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볼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날 밤 거실에서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방에서 조용히 있었겠지만 오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당신 진짜 괜찮겠어?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은우를 잃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봤잖아. 아빠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그적였다. 나는 조용히 발을 움직여 소파 옆에 서 있었다. 나를 본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다 들었냐?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아빠, 내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아빠도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타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어. 근데 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빠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엄마는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았다. 당신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봐.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생각해볼게. 하지만 바로 이해하긴 어려울 거야. 나는 그 말이 어쩌면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아빠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적어도 나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우리도 천천히 가면 돼. 나는 그녀를 보며 작게 웃었다. 그래, 천천히라도 괜찮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내 일상은 크게 변한 게 없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고 있었고
아빠와의 관계도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었다. 엄마가 조금씩 기회에 주려 한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지만 여전히 나는 답답했다. 그런 나를 보며 서연이 말했다. 우리 제주도 갈래?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우리 원래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방학도 됐으니까 딱 좋은 타이밍이야.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왔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울에서는 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거리도 하늘도 공기도 훨씬 더 자유로웠다.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곧바로 바닷가로 향했다. 제주도는 겨울에도 바다가 아름다웠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따뜻했다. 나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가 부드럽게 사라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서연이 내 옆에 앉았다. 여기 오길 잘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오랜만에 숨 좀 쉬는 것 같아.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도, 가족과의 문제도, 세상의 시선도, 여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런 것들을 잊고 싶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서연이 피식 웃었다. 그렇게 쉬우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알아.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도망치고 싶어. 그녀는 내 손을 조금 더 꼭 쥐었다. 그럴 때마다 또 오면 되지.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따뜻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행 둘째 날, 우리는 제주 시내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갔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순간적으로 굳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내 중학교 동창이 서 있었다. 와, 진짜 너 맞네? 너 제주도에 웬일이야? 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웃었다. 그냥 여행 왔어. 그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서연을 힐끗 보았다. 같이 온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 친구는 순간 뭔가 말하려다 말고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다. 하지만 서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 친구는 마지못해 웃으며 대답했다. 응, 너희도 잘 지내지? 그 후로 대화는 몇 마디 더 오갔지만 뭔가 어색했다. 그 친구가 카페를 나간 후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기분이 이상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아직도 이런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내가 싫어서. 그녀는 내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괜찮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실감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비행기 안에서 서연이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다시 버틸 힘이 생긴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갔다. 제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다시 익숙한 도시 풍경을 마주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시선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는 것. 학교에 가는 길, 나는 일부러 이어폰을 끼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내가 바뀌는 게 더 빠를 테니까. 점심시간,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해 온 친구가 있었다. 예전엔 늘 붙어 다녔던 친구였는데 내가 서연과의 관계를 공개한 후
점점 멀어졌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자 친구는 뜸을 들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은우야, 나 솔직히 좀 놀랐어.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있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거든. 근데 너 진짜였구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돼.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실망스러우면서도 이해는 갔다. 나도 처음엔 내가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근데 친구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넌 내 친구잖아. 처음엔 피했지만 이젠 그냥 너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예전처럼 지내면 돼. 친구는 안도 한 듯 웃었다. 너 진짜 변했구나. 예전엔 남들 시선 엄청 신경 썼잖아. 지금도 신경 써. 근데 그걸로 내 삶을 망치고 싶진 않으니까.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아빠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적어도 이제 나와 말은 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빠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나는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다. 밥은 먹었냐?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다. 응, 먹었어.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TV를 계속 봤다. 예전 같았으면 아빠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거다. 엄청난 변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엄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서연과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마주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시선이 따갑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을 거라는 것. 어느 날 학교 옥상에서 서연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앞으로도 갈 수 있겠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응, 천천히 가도 되니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날씨가 풀리기 시작한 3월 초, 나는 서연과 홍대 거리에서 카페를 찾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곳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장소이기도 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말이라 그런지 커플들도 많았고 3, 4, 5 모여 사진을 찍는 친구들도 많았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뭐 먹고 싶어? 서연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저기 갈래? 저번에 내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늘 내 사소한 말들을 기억했다. 그런 게 참 신기하면서도 고마웠다.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은우,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같이 살래?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너, 같이 살자고. 나는 당황해서 머리를 극적였다.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야. 사실 오랫동안 생각했어. 서연은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린 늘 사람들 시선 때문에 조심해야 했잖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근데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우리답게 살고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돈도 그렇고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건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면 돼.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넌 항상 그렇게 쉽게 생각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섭다고 계속 피할 순 없으니까.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있다가 결국 엄마에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서연이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너희 아직 학생이잖아. 갑자기는 아니야. 계속 고민했어. 그냥 이제는 좀 자유롭고 싶어.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알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언젠간 알게 되겠지. 너 정말 괜찮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근데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진 않아. 엄마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결국 작게 웃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말고. 나는 깜짝 놀랐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엄마는 오히려 나를 응원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서연과 다시 홍대 거리에서 만났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 서연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진짜? 응. 아직 아빠한테는 말 안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해해준다는 게 큰 힘이 됐어. 그녀는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자.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응. 끝까지 함께 가자.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할 거라는 걸.